네, 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은 대안학교에서 제가 겪었던 그 왕따, 은따 문제의 한 예를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들으시고 각자 뭐 느끼는 게 틀릴 테니까 각자가 플러스 쪽으로 받아들이시면 뭔가 얻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초등학교 쪽 대안학교, 중학교 쪽 대안학교를 이제 다 같이 근무를 했는데 이 사건은 중학교에 있었던 일을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대안학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뭐 이런저런 분위기 파악하는데 좀 중점을 뒀고,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서 이제 학교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조금 주목의 대상인지 뭔가 이런 것 저런 것들의 정보를 이제 취합을 하게 되는데, 한 아이가 이제 자꾸 이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쪽으로 이제 이름이 올라오는 거죠. 뭔가 자꾸 뭔가를 유발시키는 쪽, 학교에서 이제 안 좋은 어떤 사건 사고를 유발하는 쪽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가 오르내려서, 근데 다행히도 제가 가르친 제 직접적인 제 반은 아니었고 이제 바로 옆반이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름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제 예의주시하고는 있었죠. 근데 어찌됐든 제 반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이제 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얘가 어떤 식으로 왕따 은따를 하는지. 일단 얘가 굉장히 영악한 아이였어요. 쉬운 말로 머리가 좀 좋은 아이죠. 근데 그 머리가 좋은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머리가 좋음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강조하는 부분은 그 인간관계나 어떤 심리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죠. 나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얘가 열을 받고 어떻게 하면 얘가 상처를 받을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정말 효과적으로 공략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능력치가 뛰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느 학교나. 아마 그리고 이걸 보는 아이들 혹은 학부모님들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 중에 하나였는데, 얘가 이제 대안학교에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순한 아이들이 모인 상태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우두머리 같은 리더 같은 느낌을 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것을 정치로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뭔가 자기한테 밉보이거나 자기가 뭔가 싫어하는 아이가 있으면 뭐 어디 끌고 가서 때리고, 당연히 그런 거 아니지만 자신의 주변 아이들을 이용을 해서 얘를 고립을 시켜요. 그것도 되게 야금야금 잘 고립시키죠. 이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를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내색을 그 아이들 사이에서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얘랑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우두머리 같은 애가 싫다는 표현을 자꾸 해대니 자기가 그 아이와 친하게 지내기가 껄끄럽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아이가 나쁜 아이냐? 그렇지가 않죠. 이 아이는 아주 착하고 뭐 크게 뭐 나쁘다고 볼 수 없는 아이예요. 하지만 우두머리가 볼 때는 나쁜 아이가 되는 거죠. 자기가 싫어하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싫어하는 내색을 자꾸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접근하기 힘들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격 기간을 잡는 거죠. 이 아이의 고립 기간을 잡아요. 그러면 그 고립 기간 안에서는 이 리더격 아이는 자기가 거느리는 아이들에게 특별히 더 잘해주게 되고요. 이 타겟 아이를 굳이 고립시키지 않더라도 단지 리더가 이 다른 아이들을 잘해주는 것만으로도 얘는 충분히 고립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굉장히 영악하게 이용해요. 왜냐면 심리의 마술사니까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확 짜증이 나는데,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어른들은 다 아실 텐데, 결국에는 그런 애들이 자라서 계속 그러냐, 물론 그런 성향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고쳐요. 대부분은. 왜냐면 사회생활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른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런 거 다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표면적으로라도 잘 맞추고 잘 섞이는 사람을 좋아하지, 이간질 시키고 뭔가 한 명을 막 따돌리려 하고 그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바뀌는데, 일단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 대상자 아이 당연히 잘 자라서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그 짧은 기간, 어린 짧은 기간에만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는 거니까, 오늘은 그 사건을 얘기하다 보니까 얘가 자꾸 제가 뭔가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 딱 그 시기만 그랬다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고요.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찌됐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명을 고립시키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제 눈에 정확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도 작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은 식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아이가 느끼지 못하면 그 문제점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바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에 교무실 가서 쉬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선생님들이랑 있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불편해서.
그냥 학생들이랑 있는 게 훨씬 더 편해가지고 쉬는 시간에 대부분 교실에 남아 있어서 애들이랑 같이 놀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주변에 많이 막 오죠. 선생님 뭐 하면서. 그러면 이제 막 다 받아주고 장난치고 막 그렇게 노는데, 유독 그 리더격 아이가 와서 저한테 말을 걸면 은따죠. 이렇게 딱. 근데 제가 생각한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뭔가의 문제점을 이 아이가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있다. 선생님한테 뭔가 있다. 왜냐면 자기가 똑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캐치하는 부분도 당연히 빠른 거죠. 그래서 하루 이틀 제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바로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랑 얘기 좀 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강단 같은 게 있었는데 점심시간인가? 거기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 저 싫죠. 스트레이트 빵! 어떻게 보면 이거 기싸움이죠. 이제 얘기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편하게 얘기를 진행을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왜 싫어해?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 왜 저만 막 따돌리고 저만 저 눈도 안 마주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하고 있는 아이를 제가 아몬드라고 할게요. 네가 아몬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내가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 근데 그게 좋지 않은 거잖아. 쟤 너무 힘들어하고. 너도 네가 스스로 하는 거가 안 좋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그래서 뭔가를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너한테 똑같은 것을 한 거야. 너가 나한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이야기를 끊으니까 이제 눈빛이 싹 변하거든요. 왜냐면 그것을 캐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아이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캐치를 해서 이제 그것을 드러내니까 살짝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느끼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난 너를 정말로 다른 아이들이랑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데, 네가 그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고 행동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똑같은 느낌을 주면 네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행동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눈물이 살짝 맺히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의미의 눈물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내가 말한 거에 대한 어떤 뭐 깊게 와닿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그냥 느낌들이 섞여서 그런 눈물이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뭐 아이가 그런 부분에서 저 때문에 조금이라도 상처도 받았을 수 있으니까. 이 얘기는 근데 다른 아이들한테도 제가 좀 하고 싶어요. 방송 보는 다른 학생들이 있어요. 왕따 은따 시키지 마세요. 나중에 자기한테 다 돌아와요. 정말로 어떤 형태로든 다 돌아와요. 그 1년, 2년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그 성향으로 분명히 자기가 피해받을 상황이 분명히 와요. 일단 그 아이한테는 제가 그래서 이야기한 게, 너 걔랑 사이좋게 지낼 필요 없어. 내가 네 손 잡고 끌고 가서 자 악수해, 친하게 지내야지, 그런 거 절대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가 걔를 좋아하기를 바라지도 않을 거야. 대신에 고립시키지 마. 걔랑 친하게 지낼 필요 전혀 없어. 나도 학교 다닐 때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아이들 많이 있었어. 근데 뭐 선생님이 자 학생 여러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대신에 고립시킬 필요까지는 없잖아. 네가 걔랑 인사를 하고 지낼 필요도 없고 떡볶이를 사줄 필요도 없어. 대신에 고립은 시키지 마. 그게 너한테도 굉장히 안 좋게 올 거고, 얘는 얘대로 얼마나 너를 원망하겠니. 그런 느낌들을 너 고스란히 받을 거야. 그런 게 어떤 사건 사고로 너한테도 주어질 거고.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처럼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러지 마라. 그런 얘기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대신에 얘를 공격하고 얘를 타겟으로 잡아서 괴롭히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아. 너를 위해서도. 이해했지? 사이좋게 지내지 마라. 절대. 대신에 괴롭히지도 마. 오케이?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표정이 싹 밝아지면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같은 문제를 이제 말썽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뭔가 저는 어른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왜 뭐 다 사이좋게 지내래? 자기들은 사이좋게 지내지도 않으면서. 어른들은 뭐 다 사이좋게 지내나요? 싫어하는 사람 엄청 뒷담화도 까고 막 다 할 거 하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적어도 괴롭히는 일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 선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이나 그런 것을 볼 때 교육하는 방법은, 아이들이 최대한 느껴서 고치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직접 뭔가 타일르고 무슨 꼰대 어른처럼 뭐 어쩌고저쩌고 바른 얘기만 하고 자기들아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는 진짜 제일 싫어하고, 대신에 아이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뭔가를 해주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잘 받아들이고 잘 바뀌는 아이들의 성향이 바뀌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왕따 은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에서 경험한 거는 이런 한 예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방금 말한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의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대안학교 왕따 은따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근데 그 부분에서 왜 왕따 문제가 대안학교에도 있냐 이렇게 대안학교를 공격하는 거는 또 분명히 잘못된 거고, 하지만 선생님들 많이 노력하고 학생들도 일반 학교 온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순하고 유하고 왕따 은따 문제에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심이 좀 더 있는 아이들이 모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 벌어지는 그런 경악스러운 사건 정도까지는 피할 수 있고, 적게 벌어지고 있다는 그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대신에 천국이나 무슨 유토피아 같은 그런 교육 시스템에 놓여 있다라고 또 둥그스름하게 봐버리면, 그거는 또 학교를 막상 보내고 비슷한 일이 벌어질 때 또 실망하거나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스.